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2002년 여름 대한민국은 온통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상 첫 월드컵 4강 신화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환호하던 바로 그 순간,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는 축제의 열기에 가려진 채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명의 무고한 여성이 쓰러져가는 연쇄살인의 악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희대의 살인마들이 저지른 범죄의 시작부터 그 끔찍했던 살인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의 모든 것을 낱낱이 재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경기도의 한 골프장 식당, 두 남자의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6살 위인 31살의 김경훈. 그는 특수강도 전과의 군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4년간 옥살이까지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허재필. 전과는 없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직장에서는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둘은 같은 숙소에 살고 헬스클럽도 함께 다니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흥비로 불어난 800만 원의 카드 빚에 짓눌려 신음하던 허재필에게 김경훈이 악마의 속삭임을 건넵니다. 너 돈 벌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허재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 위험한 동의는 6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의 계약서가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8일 밤 9시 김경훈은 평소 알고 지내던 32살 미용실 직원 이모 씨를 자신의 은색 소나타에 태웁니다. 드라이브나 가자.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성은 아무 의심 없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고속도로에 올랐고 이내 한적한 용인 휴게소 주차장 부속에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찾아온 정적. 바로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사냥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허재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비명은 어두운 밤 공기에 삼켜졌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두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떠는 그녀에게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은 이들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분노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냉혹한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파란색 나일론끈이 그녀의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쳤을 그녀의 고통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에 마친 이들은 태연히 그녀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시신은 인근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이들의 범죄는 더욱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변모합니다. 훔친 택시 표시 등을 차 지붕에 올린 소나타는 이제 밤거리를 헤매는 완벽한 포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흐레가 지난 4월 27일 밤 11시 수원시 영통동에서 귀가를 위해 손을 흔들던 39살 피아노 학원 강사가 이들의 두 번째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구원의 동화줄이라 믿고 올라탄 차는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였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끊긴 신갈 오산천 주차장이었습니다. 문이 잠기고 운전사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긴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파란색 끈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 번의 경험으로 단련된 망설임 없는 살인 기계였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그녀의 시신은 이번엔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차 트렁크에 던져졌습니다. 살인은 이제 이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밤 4월 28일 밤 11시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택시를 잡던 19살 학생이 세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범행 과정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19살 학생의 지갑에서는 현금 10,000원이 전부였고 뺏은 카드에서는 돈을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분노에 차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숨진 학생의 시신은 뒷좌석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소나타는 움직이는 관, 달리는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룻밤이 지난 4월 29일 새벽 5시 이들의 범죄는 마침내 광기의 절정에 치닫습니다. 길을 가던 23, 22, 25살의 여성 3명에게 이들은 같이 놀자며 접근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 있었지만 이들은 태연히 술에 취해 뻗은 친구들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기엔 이들의 연기는 너무나 천연덕스러웠습니다. 세 여성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잠겼고 차는 고속도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운전하던 남자의 손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보였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밀폐된 공간. 옆에는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커튼에 덮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커튼을 들친 한 여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공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술 취한 친구라던 그것은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곳에 멈췄었습니다. 살아있는 3명과 죽어있는 2명이 뒤엉킨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공포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두 남자는 3명 중 2명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신들 옆에서 벌어진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만행이었습니다. 반항은 더 큰 폭력으로 돌아왔고 절망 속에서 여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만행은 그야말로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손과 발을 그 파란색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허재필의 진술대로라면 이들은 끈의 양쪽을 잡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잡아당겨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여성들의 처절한 마지막 숨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이들의 살인놀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세 구의 시신은 이미 있던 시신들 위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제 은색 소나타의 뒷좌석은 5명의 희생자가 뒤엉긴 지옥의 단면도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나타가 향한 곳은 경기도 용인읍 기흥동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공장의 커다란 외외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주차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들의 차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들이 저지른 많은 잘못된 선택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장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가장 철통받기로 이름난 곳. 일반 경비원이 아닌 미술 유단자로 구성된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하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주차된 엘란트라 승용차 2대에 접근한 이들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번호판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의 CCTV 모니터 한 구석에서 이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경고등이 번쩍였고 무전기 너머로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은 3명의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이들과 범인들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고 곧이어 지원을 요청받은 5-6명의 요원들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포위된 이 2사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약 20분간 이어진 격렬한 격도, 결국 2사람은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제압당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즉시 112에 이들을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인근 곤매 파출소에서 순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의 치안 시스템이 가진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갓 임용된 29살의 젊은 순경 단 1명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절도는 다른 강력범죄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2명 이상이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는 경험 없는 순경 혼자만이 도착한 것입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압된 범인들은 자신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순경은 이들을 인계받아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넣었습니다. 뒷좌석 문은 안에서 열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숫값까지 채웠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범인들이 타고 온 은색 소나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순경은 시동이 걸린 순찰차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범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숫값을 찬 불편한 몸으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기어 넘어갔습니다. 김경훈이 운전석에 앉아 엑셀을 밟자 순찰차는 괴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놈들 잡아! 순경과 보안 요원들은 뒤늦게 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약 200m를 미친 듯이 추격한 끝에 이들은 간신히 순찰차를 가로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리고 김경훈이 뛰쳐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근 태안방면 야산을 향해 사라졌고 다시는 잡히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자가 도망친 순찰차 뒷좌석. 그곳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해 갇혀버린 허재필이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일단 1명은 잡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은색 소나타. 젊은 순경이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었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써먹어가는 시신의 끔찍한 악취였습니다. 차 안의 광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트렁크에는 2번째 희생자인 피아노 강사의 시신이, 뒷좌석에는 쌀포디에 반쯤 남겨 저편으로 포개진 4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 위는 커튼으로 아무렇게나 덮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선 이 모든 시신을 한꺼번에 묻으려 했던 듯 삽과 곡괭이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의 어설픈 대응이 연쇄살인마 1명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김경훈에게는 현상금 500만 원이 걸렸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연고지인 포항으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경훈은 실제로 포항으로 도주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도피자금 600만 원을 받아 은신처에 숨어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무작정 그를 찾아 헤매는 대신 그의 동생을 미행하는 치밀한 수색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약국에서 약을 사들고 어딘가를 향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아마도 검거 과정에서의 격도로 부상을 입은 김경훈을 위한 약이었습니다. 미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동생을 따라 김경훈이 숨어있는 한 허름한 새방을 급습했습니다. 문이 부수지며 경찰이 들이닥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김경훈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저항 대신 품고 있던 칼을 꺼내 자신의 목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5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 끔찍한 연쇄살인에 대한 그의 입장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의 방에선 부모님과 동거녀에게 남기는 참회의 유서 2통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한 명은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생존자는 허재필이 되었고 그는 재판 내내 득은 김경훈에게 모든 죄를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사건의 퍼즐을 다시 맞춰보면 진짜 악마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범행의 시발점이었던 800만 원의 빚은 명백히 허재필의 것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교직자 부모를 둔 잃을 것이 비교적 많았던 김경훈과 불우한 환경에서 분노를 키워온 허재필. 과연 누가 이 끔찍한 범죄의 설계자였을까요? 김경훈의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전부 허재필이 시켰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용서를 구한 김경훈과 사형수가 된 후에도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전해지는 허재필. 이 둘의 마지막 모습은 누가 더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졌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유인한 생존자 허재필은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죽은 자에게 떠넘긴 채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월드컵 함성에 묻혀버린 6여성의 비명. 그 진실은 어쩌면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김경훈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짜 악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